어제 했던 거에서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겼잖아요. 얘를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링크가 똑같을 거예요. 어제 한 거랑 오늘 할 거랑. 자, 이거 눈으로 한번 모양을 잘 보세요. 이 어제 했던 거 위에 있는 거 아래 이어서 할 거예요. 실행을 하면 이런 오류가 나와요. 이 오류 메시지랑 이 모양이랑 잘 보시고 왜 뭐가 문제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이렇게 두 개 놓고 봐도 돼요. 이렇게 저 위에 거랑 내용이 비슷합니다. 오류 메시지는 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냥 해석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그냥 아규먼트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아규먼트가 뭐예요? 인자죠. 지금 두 개의 네임과 에이지에 해당하는 아규먼트가 안 넘어오고 있다. 근데 아규먼트는 뭐였어요? 인자는 언제 써요? 인자는 언제 쓰죠? 4개 변수로 넘어가는 데이터가 인자였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그 인자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죠 지금? 그죠? 여기서 뭐라고 해요? 얘네에 해당하는 아규먼트가 이때 없대요. 근데 여기서 아규먼트 넣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함수 실행처럼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실행되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실행되는 함수는 init이죠. 여기서 했던 거. 이때 init 메소드는 실행된다. 이해되죠? 여기는 지금 셀프만 들어있는데 셀프는 그냥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매개 변수인 거고, 여기는 셀프랑 네임이랑 에이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그 매개 변수의 개수는 실질적으로 쓸 건 두 개잖아요 지금. 그죠? 두 개에 대한 인자가 안 넘어오고 있는데 이 init 메소드는 이때 실행이 되니까 이때 넘겨줘야겠네요. 예, 되시나요? 셀프 빼고 두 개 필요한 거잖아요 이때. 여기서랑 마찬가지로 여기는 근데 지금 뭐 셀프 빼고 파라미터가 더 없으니까 그냥 실행해도 되는 거였고요. 이렇게요. 그 왜 함수할 때 인자 개수랑 매개 변수 개수랑 맞아야 된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넘어오는 인자가 없으니까 이거 이 한 줄이 끝이에요. 이때 init 메소드는 실행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때 init 메소드는 실행이 되는데 init 메소드에 지금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아규먼트를 내놔라 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그럼 바로 알아먹잖아요. 얘는 어떤 실행 구조를 가진 거예요 그럼 지금? 눈으로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얘는 그냥 클래스 만들어 놓은 거고, 그죠? 클래스를 만들어 놨는데 얘는 그냥 설계도일 뿐인 거예요. 얘가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객체를 만들 당시에 실행되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객체를 만들 당시에 실행되는 메소드인 이 init 메소드한테 매개 변수 자리에 이렇게 인자값을 넘겨줘야 얘는 진이랑 22를 받았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퀄 마크 또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은 변수겠죠. 오른쪽은 값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의 네임은 진이 되는 거고 여기서 age는 22가 되는 거고 각각의 변수에 해당하는 값을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는 왼쪽은 변수고 오른쪽은 왼쪽이 아니면은 값이었잖아요. 여기서의 값은 외부에서 받아온 이 녀석들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넘어오는 인자값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 변수가 있는 거고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좀 눈에 보여야 돼요. 생성자는 많이 씁니다. 네, 여기 뭐 그냥 대충 보시면 얘가 함수 모양이잖아요. 함수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이제 실제 뜻은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예요. 근데 객체 하나를 만드는데 이 재료가 이 해당 클래스가 된다는 거죠. 이 해당 클래스를 보고, 즉 이 설계도를 보고 이 설계도대로 이 객체는 태어나게 되는 건데 객체를 만들 당시에 당장 필요한 이 생성자 컨스트럭터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당장 필요한데 그런 거 없었다 라는 거였어요. 얘네들은 그냥 변수명이고요. 얘네들은 값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 name age 하면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name age는 그냥 여기서 가져다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요. It's not defined. 네, 이렇게요. 상관없잖아요. 구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네임에 들어갈 놈이라서 네임이라고 해놓은 거고, 에이지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냥 에이지에 들어갈 놈이라서. 근데 위에서 보면은 그런 거 없었잖아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이 객체를 만들자마자 이 안에 속성이 좀 미리 정해졌으면 좋겠다 할 때는 생성자한테 이제 인자로 레게 변수 받게끔 해서 값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봅시다. 이름 포맷 네임 해볼게요. H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접근을 못 해요. 네임과 에이지는 지금 어디 들어있는 변수예요? 이 객체 내부에 존재하는 변수잖아요. 저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그 안에 세팅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접근을 얘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그냥 밖에 나와 있는 변수에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객체 내부에 있는 건데, 객체랑은 얘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얘는 그리면은 이렇게 그릴 거고, 이렇게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체를 하나 마련을 해줘야 돼요. 진의 이름, 진의 나이 뭐 이렇게. 그러면 잘 보여줘요.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저기 이 클래스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init이고요. 하나는 introduce예요. 얘는 좀 특이해서 객체가 생성이 될 당시에 실행이 되는 메서드예요. 그냥 이 안쪽에서는 값을 이런 식으로 채우고 있고요. 얘가 실행이 되려면 밖에서 값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제 혼란스러울 거예요. 얘는 그냥 설계도예요. 저는 객체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그린 거예요. 그냥 여기 10번째 줄부터는 손도 대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긴 놈이 하나 있는 거고, 미리 이렇게 있는 거고, 10번째 줄에서 변수가 하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진이라는 변수, 그냥 변수 취급을 해도 돼요. 얘는. 근데 보시면 오른쪽에 person 어쩌고 했잖아요. 이 말은 person 클래스를 보고서 객체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person 클래스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 틀대로 뭔가 하나 나와요, 객체가. 그리고 이 행위를 하는 거죠. 이제 설계도랑 객체랑은 따로예요. 얘는 그냥 얘를 참고해서 이렇게 나왔을 뿐인 거고, 그 왜 객체 관련해서 좀 구글링을 해보셨다면은 뭐 붕어빵 틀이라던가 뭐 자동차라던가 이런 거를 좀 키워드를 보셨을 텐데, 얘는 그냥 설계도고요. 자동차의 설계도예요. 자동차를 제가 3대 만들고 싶어요. 그럼 설계도가 3개 필요한 거예요? 아니죠. 그냥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붕어빵도 마찬가지로
원빵 10개 제가 붙고 싶어요. 그러면은 사실 틀은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0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하나 존재하는 거고, 이 설계도로부터 여러 개의 객체를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냥 그러니까 이 객체를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이거 보고 만들었을 테니까, 이 모양 그대로를 얘는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객체 여러 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겠죠. 똑같은 클래스를 보고서 객체 여러 개를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이나 뭐 행동 방식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만 좀 그려보자면, 얘는 이게 이루어질 당시에, 이 연결이 이루어질 당시에 신이랑 22라는 값이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부에, 여기서 신이랑 22라는 값이 이 내부에 이렇게 들어가요. 왜냐면 init 메서드가 지금 세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또 빈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헬로 있는 거고, 네임 있는 거고, 에이지 있는 거고, 이렇게요. 여기서 변수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헬로 같은 경우는 지가 알아서 넣었어요. 그냥 안녕하세요를 저 외부에서 받는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얘는 그냥 실행이 되면은 값이 세팅되는 중이에요. 얘는 대신에 여기 네임이랑 에이지 같은 경우는 이 값이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해당 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값을 잘 채워 넣고서 나중에 이거 누르면은 얘는 여기 self.hello age 네임에다가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했던 내용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지금 init 메소드 내부에 있는 변수에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다이렉트로 뽑아올 수 없는 거고, 얘를 한번 거쳐서 이렇게 가져와야 된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self.hello, self.age, self.name을 써먹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메서드에 있는 데이터를 뽑아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빈칸 채우기예요. 얘는 지금 이 인자값을 준다는 거는. 왜냐면 이게 없어져 버리면은 당장 빈칸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 name이랑 age 값을 못 채우는 거고, 값이 정해지지 않는다면은 이 내부는 빈 상태일 거니까 어차피 introduce도 실행이 안 되겠죠. 그죠? 뭐 non이 나온다는 건가 실행이 된다 해도 그냥 클래스 속성 안에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거고, 그냥 필요한 개념은 함수의 매개 변수와 인자 이런 거 어떻게 썼는지 기억만 하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이거 그냥 셀프 점 어쩌고 하는 거는 문법이에요. 규칙이에요. 규칙. 얘를 이용하겠다라는 건데 굳이 이렇게 안 모르셔도 self.hello, self.ag 여기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얘네 지금 객체 내부에서 한 객체 내부에서 다른 메서드에 있는 이런 값들을 값들에 접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 두 줄은 좀 달라요. 얘는 객체 내부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객체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셀프라는 놈을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객체 외부에서 얘는 외부잖아요. 지금 객체 외부에서 이 안쪽에 있는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싶다면 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진점이 되는 거예요.
얘는 셀프, 얘는 진.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에이지랑 네임의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 객체 내부와 외부에서의 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클래스 내부인 거고, 여기서부터는 외부잖아요. 그죠? 함수의 내부 외부를 따지는 거랑 비슷하게 이 콜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는 클래스 외부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는 놈의 주체가 달라져야 돼요. 더 이상 내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셀프는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여기에 접근을 하고 있다. introduce는 아직 객체 내부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진을 이용한 이 방식은 이제 객체 외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얘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상황 파악 정도만 하셔도 돼요. 실제로 써보는 거는 한 3일 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3일? 3, 4일 정도? 클래스 내부에서 클래스 외부에서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썼던 거에서 그냥 확장이에요. 왜냐면 여기서는 매개 변수 인자 이런 걸 안 썼고, 여기서는 이제 값을 좀 미리 세팅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와 인자 값을 넘겨서 썼다인데, 제가 미리 세팅이라고 했잖아요. 설계도가 지금 상태가 비었죠. 아무것도 없대요. 네, 뭐 이닉 이런 거 없고 그냥 비었어요. 나중에 구현하려고 비었어요. 그런데 얘는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은 대충만 그려봐도 여기 진 있는 거고 객체는 연결이 됐지만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방금 전 거랑 다른 거죠. 이 안에는 이제 뭔가 데이터들이 들어차 있는데 이때는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런 값을 세팅해서 해볼게요. 프린트 진점 네임 하면 잘 나와요. 차이를 한번 봐주셔야 돼요. 이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진점 네임을 똑같이 출력하고 있는데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랑 차이점, 그냥 눈으로 봤을 때의 차이점. 이 녀석에 관해서요.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미리 틀을 다 짜놨어요. 그냥 미리라고 하는 이유는 객체를 만들자마자 얘네들은 세팅이 되어야 하니까. 그죠? 그러려고 여기 지금 인자로 매개 변수 받게 해서, 그래서 매개 변수로 인자 받게 해서 이렇게 값을 세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객체가 만들어질 당시에 저 네임이랑 에이지 값은 채워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클래스 뭐 설계도인데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아무것도 없네. 내부에 아무것도 없네. 근데 만들어서 연결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따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데이터를. 여기는 뭐 미리 실행되고 말고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아예 그 객체 내부에 뭐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변수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 안에 값을 채워 넣고 있어요. 이때랑은 경우가 다른 게 미리랑
나중에요. 미리 값이 들어갈 자리를 세팅해 놓고 만들자마자 채워 넣는 방식이고요. 위에 거는. 아래 거는 그냥 인스턴스만 하나 생성해 놓고, 여기서 말하는 인스턴스는 욕신,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해 놓고 얘를 이용해서 나중에 값을 채워 넣는, 그러니까 방식의 차이예요. 방식의 차이. 변수를 만들어 놓고, 데이터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만들자마자 미리 다 세팅된 그 공간으로 이렇게 집어넣겠다 라면, 아래 거는 그런 거 없고 나중에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스턴스를 나중에 변수와 세팅하겠다 라는 거고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자, 이 코드에서 지금 객체는 몇 개예요? 객체는 총 두 개죠. 하나, 둘. 그죠? 해당 객체는 이 person 클래스를 보고서 만든 객체들일 거고요. 얘랑 해서 총 두 개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약간 다른 게, 얘는 안 나와요. 왜냐면 폴한테는 name이라는 변수가 없으니까. 진한테만 지금 만들어서 구현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 보시면은 person object has no attribute name이라 그래요. 그럼 대충만 해석해봐도 person 객체는 name이라는 속성이 없다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한테는 뭐라 안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는 있으니까, 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클래스라는 틀이 하나 있는데요. person이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안쪽에는 없어요. 그냥 패스예요. 근데 객체가 총 두 개가 있어요. 이 코드 내에서는. 각각 연결된 인스턴스는 진이랑 폴이고요. 진이랑 폴이에요. 객체 안에 아무것도 없다 뿐이지 사실은 이렇게 연결은 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왜냐면 이게 이루어진 거니까. 한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요. 그래서 얘는 왜 이러죠? 아무리 빈 객체라도 리모컨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연결까지는 가능해요. 두 개의 모양은 똑같이 생겼겠죠. 연결했을 당시에는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대신에 진은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얘는 한 번 더 일을 한 건데, 어떤 일을 한 거냐, 여기 있는 리모컨 얘를 눌러가지고 여기 내부에 name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안에 값을 채워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그런 거 안 했잖아요. 얘는 지금 외부에서 값을 집어넣고 있는 거죠. 얘를 이용한 거니까요. 얘는 객체의 외부가 맞잖아요. 이렇게 머니까 얘네 사이는 객체 외부에서 객체 내부의 값을 정하고 있는 건데, 펄은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얘는 설계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ame이라는 변수조차 없는 거죠, 이 녀석은.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이딴 거 없다 라고 뭐라 해야 되는 거고, 왜냐면 이 상황이니까요. 객체 내부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진.name은 내가 따로 부여를 해준 거고 프로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죠. 객체는 총 두 개예요. 자, 얘를 아래 것처럼 두 개로 만들어 볼게요. 이 위에서 안 됐던 상황을 이런 거 좀 빼고 age, name, age를 뺍시다. 자, 이 위에 거랑 다시 그 위에서 했던 방금 전에 했던 거 얘를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얘랑 비교하면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객체 두 개잖아요. 얘 객체 하나잖아요. 지금 얘도 두 개로 만들어 볼 거예요. 똑같이 폴을 하나 만들 건데요. 폴을 하나 만들었어요. 폴이랑 연결된 객체를 하나 만들고 얘한테 introduce를 시키고 싶어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똑같은 이유 때문에. 뭐예요? 또 인자 이런 거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객체를 만들 때 애초에 값을 세팅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는 거고, 규칙이 애초에 있는 거잖아요, 이 녀석은. 왜냐면 보고 만들 게 많으니까. 지금 클래스를 참고해서 이 객체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애초에 정해진 규칙이 조금 더 있어요. 매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 해버리면 뭐라 하니까.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왜냐면 빈 깡통 객체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인트로듀스도 잘 하고 있고 이름도 잘 나와요. 대신에 이 이름은 언제 정해진 거예요? 이때 정해진 거죠. init 메소드가 실행될 때 이미 값이 부여 세팅이 다 끝나 있어요. 얘는 그런 거 없이 일일이 다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폴의 이름을 내가 지정하고 싶다면 얘처럼 한 번은 행동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라 안 하잖아요. 대신에 이런 거 안 하면은 얘는 뭐라 해요. 왜냐면 미리 정해놓은 규칙 같은 것도 없는 거고, 뭐 따라야 되는 뭐 법 같은 것도 없는 거고, 그냥 객체마다의 그 하고 싶은 대로. 여기다가 폴한테는 age만 넣겠다? 이래도 뭐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원래 규칙이 없었으니까. 이건 또 잘 나오겠죠. 값을 부여를 해놨으니까. 얘랑 비교를 잘 해야 돼요. 얘는 객체 하나마다 세팅을 다 해줘야 된다는 거. 객체 하나마다 미리 정해진 그 룰이 없으니 세팅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그렇지 않다. 미리 정해진 룰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이 룰을 따라가면은 객체를 만들 당시에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객체를 만들 당시에 값이 어느 정도 채워진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 얘는 그런 거 없다. 클래스로부터 나온 요 모양을 잘 보시면은 객체가 대충 어떻게 생겼겠구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1번 경우랑 2번 경우는 상황이 비슷해요. 하나의 클래스로부터 객체가 총 2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2개, 여기서도 2개잖아요. 대신에 그 객체 내부의 값을 이루는 뭐 변수 안에 들어갈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얘는 자유도가 조금 덜 하겠죠. 왜냐면은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 이상
그런 거 인자값을 계속 똑같이 채워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죠? 얘는 자유도가 있지만 안 하면 뭐라 한다는 거. 얘는 뭐 룰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데 안 하면 뭐라 하겠죠 당연히. 그죠? 얘는 룰에 안 따르면 뭐라 하는 거고, 얘는 룰 같은 거 없지만은 네가 세팅을 안 했는데 이걸 어떻게 써? 라고 뭐라 하는 거죠 얘는. 그 값을 미리 갖고 태어나냐 아니면은 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나서 이렇게 나중에 값이 채워지냐, 그리고 만드는 법칙이라기보다는 뭔가 규칙 같은 게 약간 다른 거예요 지금. 생성자를 이용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init 메서드 이런 거 없잖아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 거는 init 메서드를 활용해서 미리 좀 세팅된 상태가 된다. 근데 무조건 사용할 필요는 없는데 init 메서드가 좀 필요할 때가 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보고서 이 해당 클래스를 보고서 객체를 뽑아내야 된대요. 100개를 뽑아내야 돼요. 근데 각각 필요한 데이터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사람 100명을 총 만들어야 되는데 이름, 나이, 뭐 성별, 취미, 주소, 번호, 전화번호 뭐 이런 게 필요하대요. 사람 한 명을 표현하는데 최소 이 정도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그죠? 이 상황에서 해놨을까? 네, 이 정도. 얘 같은 경우는 이 변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사람의 이름, 사람 1점 나이는 22, 사람 1점 성별은 뭐 남자고, 주소는 저거고, 사람 1점 전화 번호는 010 거고. 이런 식이에요. 제가 사람 한 명 더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요. 그죠? 이 방식대로라면요. 그냥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래야 한 명 채워진 거고, 이래야 2명 채워진 거고. 미리 세팅된 게 없으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요 아래 것처럼 해볼게요. 아래 것처럼 그래 요 정도는 써주죠. 사람 1점, 사람 1은 person을 보고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얘도 하나 필요한 거고요. 이게 방금 전에 했던 요거 아무것도 세팅되지 않은 이 상태라면 얘처럼 해볼게요. 얘처럼 비교를 잘 해서 보세요. 얘처럼 하려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왜냐면 미리 팁이 어느 정도 짜여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네임만 다뤄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정보가 많다면 이게 이득이지 않을까요? 이게 좀 더 편하겠죠. 대량 생산을 해야 될 때. 이렇게. 아니면 사람 한 명에는 이름, 나이, 성별, 취미, 주소, 전화번호가 무조건 필요한 정보야 라고 해놨을 때 룰이잖아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일일이 다 채워져야 되는데, 그 룰을 딱 정해 놓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필요한 정보를 그냥 바로바로 뽑아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객체를 만들 당시에. 사람 3에 대한 정보는 어차피 똑같은 클래스로부터 나올 거고, 여기만 이렇게 잘 채워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한 명 뚝딱 만드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불편하겠지만, 이걸 가지고 대량 생산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상황이 뒤집히는 거죠. 이게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리 세팅한 그 정보들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래 있는 거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뭐 얘네끼리 룰 이런 거 없고, 따로따로 그냥 놀아도 돼, 객체끼리 뭐 통일될 필요가 없어 라면은 이거 그냥 써도 되는 거죠. 룰을 미리 제정을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사람이 총 100명인데 공통적으로 얘네들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면 이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만 하고 쉴게요. 사람이 100명인데 99명이 남자고요, 1명이 여자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성별을 써주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전부 다 남자로 채워줘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성비가 99대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미리 얘네들을 싹 다 남자로 만들어 놓고 한 명만 여자로 바꾸는 게 이득이에요? 아니면 이렇게 값을 전부 다 99개를 따로 100개를 따로 남자다 여자다를 말해주는 게 이득이에요? 다시 99대 1이에요. 100명이고요.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한 90명씩 만들다 보니까 여기 어차피 다 남자일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너무 무의미해 보이는 거예요. 어차피 100명 중에 99명 싹 다 남자고 한 명만 여잔데, 그 여자에 대한 성별만 살짝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셀프점 성별, 셀프점 성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다 얘는 싹 다. 그리고 마지막 객체에 대한 그 성별에 관한 그 값만 여자로 살짝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따로. 그러니까 여기선 이 내용이 빠져도 되는 거죠. 어차피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세팅이 될 거니까. 저 안녕하세요처럼 얘는 따로 외부에서, 객체 외부에서 따로 정해주지 않았지만 인트로듀스 하면은 안녕하세요 잘 나오잖아요. 지금 안녕하세요를 쓰고 있는 부분은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네임이랑 에이지는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인자값을 활용하겠다라는 거고,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내부에다가 미리 박아 놓겠다라는 거죠. 변동성이 없으니까요. 좀 어려운데 좀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이어서 하겠습니다. private attribute라는 게 있어요. 딱 이 말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만 추가하면 돼요. 원래 갖고 있던 틀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사람의 몸무게라고 했을 weight, 이게
해서 이게 되려면 여기도 추가가 되어야겠죠. 이렇게 밖에서 값이 세팅되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훨씬인데 무게에 관한 정보는 뭐 74 이렇게 해볼게요. 하나 더 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하나 더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인자는 첫 번째 매개였죠. 두 번째 인자, 세 번째 인자 이런 순서대로 들어가고 이 안쪽에서 이렇게 값이 쭈루룩 세팅되는 얘가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64가 나오죠. 미리 세팅되어 있는 값은 74잖아요. 맞죠? 얘가 74라는 거고. 근데 제가 여기다가 10을 빼고 나서 그러니까 접근해가지고 10을 빼버린 거죠. 얘 반복문 할 때 했던 그게 맞아요. 이거예요 그냥. 뺀 다음에 다시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10 10줄은 값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맞죠? 객체를 만들 당시에 74라는 값이 넘어가고 74가 들어있었는데 여기서 74 빼기 10을 해서 다시 넣었다 인 거니까 얘는 64로 덮어쓰기 당한 이 시점에서 출력을 했으니까 64가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클래스 내부가 아니잖아요. 클래스 외부죠. 그렇죠? 근데 접근이 잘 돼요. 이 10번째 줄에는. 자, 근데 제가 여기다가 언더바 2개를 썼어요. 그냥 앞에다가 변수명 앞에다가 언더바 2개만 붙였습니다. 그럼 뭐라 해요 얘는? 이게 그냥 private attribute예요. 얘는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다시 이렇게 써봅시다. 클래스 외부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attribute가 없대요. 심지어 그냥 있는데 그러니까 클래스 바깥에서 클래스 외부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접근을 막고 싶어요. 밖에서는 접근을 막고 싶어요. 그럴 때는 그냥 언더바 2개를 앞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앞에 언더바를 붙여서 비공개 구성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클래스 외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클래스 내부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인데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 가능한 걸로 바꿔보자면 define x 마이너스 플러스 최소는 주행 손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요. 얘는 지금 여전히 클래스 내부죠. 클래스 외부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뭘 하는 거고요. 왜냐면 얘는 비공개 속성이라서 밖에서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는 대신에 얘가 다이어트를 10을 했대요. 이렇게 10? 10이 아니라 그러면 잠깐 마이너스 플러스 웨이트 설정 웨이트 이렇게 합시다. 10을 여기다가 갖다 뺀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이게 실행되면은 10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10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거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클래스 내부고 얘는 다른 메서드 안에 들어있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죠? 클래스 내부지만 다른 메서드예요. 거기다가 얘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정말 웨이트 무슨 웨이트 이걸 주려고 했구나. 여기서 주려고 해봅시다. 빼고 나서 포맷 설정 웨이트 화면에 잘 나와요. 위에 거랑은 좀 상황이 다르죠. 이렇게 썼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10이 넘어갔을 거예요. 셀프점 웨이트 안에는 지금 현재 여기서 정해준 값인 74가 들어있는 중이고요. 거기다가 그냥 10을 빼버린 거면은 이 결과는 이 셀프점 웨이트 안에는 64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출력했을 뿐이에요. 얘는 10kg 빠졌으니까 64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출력조차 못해요. 뭐라 했잖아요 방금. 이거 왜냐면 웨이트라는 변수는 없으니까, 없는 거 취급하는 거니까 클래스 외부에서는. 대신에 클래스 내부에서는 이렇게 접근해서 잘 뽑아다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얘는 여전히 클래스 내부에서 이렇게 이 값을 쓰고 싶어 하는 거니까 내부에선 되고 외부에선 안 된다 이거죠. 얘는 외부라서 안 되는 거고 얘는 내부라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황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얘를 클래스 외부에서 따라서 안 됨, 그리고 얘는 클래스 내부에서 접근 따라서 됨.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외부에서 접근을 막고 싶다, 외부에서 접근을 막고 싶다 하면 그냥 언더바 2개만 붙여주시면 돼요. 요게 뭐냐면 캡슐화입니다. 그 왜 그런 거 보시면 요거 캡슐화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 어트리뷰트잖아요. 조금 살짝 다르긴 한데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게 막아놨으니 보호를 하고 있는 중이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더 나올 거예요. 이 클래스 자체를 숨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변수 같은 거 숨길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이거는 상속하면서 또 나올 겁니다. 이게 다른 언어 같은 경우는 퍼블릭, 프라이베이트, 또 프로텍티드 이런
세 가지 키워드를 보통 많이 쓰는데 변수를 만들 때조차 이런 걸 많이 붙여요 앞에다가. 근데 파이썬은 변수 만들 때 앞에 붙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A는 10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이런 문법을 사용해서 숨겨놨어요. 이런 그 키워드 자체를. 개념은 있는 건데 사용법이 약간 달라요. 자바나 뭐 C++이랑.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다른 언어를 접하게 된다면 아 이게 그거였구나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오는 차이예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드는데 다른 언어는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까지 붙여줘요 보통. 퍼블릭이나 프로텍티드나 프라이베이트를. 퍼블릭은 말 그대로 그냥 공공재인 거고, 프라이베이트는 이거는 나만 쓰겠다, 진짜 아무도 못 쓰게 하겠다 인 거고, 프로텍티드는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쓰게 된다인데 부모 자식이라는 개념은 상속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얘는 그래서 되는 거 안 되는 거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 쭉 어제 했던 거는 요 하나인 거고, 여기서 확장해요. 계속 확장. 그러니까 좀 경우의 수를 많이 놓고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